올해 주주총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지난해 액면 분할 후 첫 주총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국민연금에 발목을 잡히면서 어수선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주총회가 갖는 의미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50회째인데요. 시총 1위 대장주인 만큼 매년 주총이 열릴 때마다 이런저런 해프닝도 많았습니다.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순간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과 이학수, 김인주 이사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떤 징계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 주주들에게는 1%도 안 되는 그 한장난 대화장을 치면서 시가배당으로 정치구면을 개밥 버릇이 터지고. 당신은 주주의 대리인이야. 아, 대리인이요. 근데 나도 주주다. 왜요? 그러니까 맥주 갖고 있어요. 그래 주주가 몇 명인데 이게 뭐야? 주주 의견을 안 듣고 미친 몇 사람만 할 것 같으면 무슨 주주총회입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과거 소액주주인 시민단체 공세에 곤욕을 치렀던 삼성전자 주총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열기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자, 서주현 기자. 삼성이 이런 분위기를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곤혹을 치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호되게 신고식을 치른 셈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5월 삼성전자는 주식을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주주가 5배나 늘어나서 78만 8천여 명에 이르게 됐는데요. 때문에 주주총회 장소를 고심하다가 좌석을 지난해 2배로 늘려서 800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1,000여 명이 몰리면서 주총 시작한 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입장을 완료할 수 있었고요. 네. 일부 주주들은 기념품만 받고 발길을 돌리기도 해서 원성을 샀습니다. 주총이 끝난 후에 삼성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준비의 삼성이라는 명성에 금이 간 거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인원이 몰릴 만큼 주총 시간도 그만큼 길어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 주총은 그동안 1시간 안팎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주주들이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하락에 대한 불만과 또 사회이사 선임에 대한 독립성 논란을 지적을 했고요. 또 동의와 제청을 얻어서 박수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이런 주총 방식에 대한 항의를 벌이기로 했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평소보다 지연이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주주들의 이런저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겠지만요. 아무래도 앞서 잠시 언급했던 액면 분할 이후 주가 하락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액면 분할 적용 직전인 지난해 4월 27일 5만 3천 원, 그러니까 50분의 1로 나누기 전으로 봤을 때는 265만 원이었는데요. 네. 이 액면 분할 당일인 지난해 5월 4일 5만 1,900원. 에서 올 1월 4일에는 3만 원대, 36,8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이후 다소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는 15% 가까이 낮은 상태입니다. 주가 하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질책에 삼성은 앞으로 연간 9조 6천억 원의 배당을 하겠다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사실 액면 분할을 하면 주식 유동성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런 주가 하락에 대해서 회사 측의 설명은 뭡니까? 네, 일단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주가 하락의 요인을 미국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하락 국면 등으로 꼽았습니다. 올 들어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실적을 달성해서 주가 회복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어려운 경영 여건이 이어지고 있어 회사는 전 분야에 걸친 근원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AI와 5G는 신사업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소비자,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성장을 견인할 사업 기회를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총은 이사회와 대표이사 분리 후 첫 주총인데요. 자, 최나래 기자.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주영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 연장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네.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힘든 만큼 이 부회장은 기존 그대로 경영 보폭을 늘리기에 주력할 모습입니다. 이 부회장의 임기가 오는 10월 종료되니까 삼성전자는 10월 이전에 임시주총을 열고 임시주총을 소집해서 재선임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총 전부터 사회이사 선임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자, 서 기자. 이런 사회이사 선임을 두고 적절하지 못한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날 가장 관심이 쏠린 안건이 바로 사회이사 선임 안건이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신규 사회이사 후보로 김한조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과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를 추천을 했습니다. 네. 박지원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재선임안을 상정을 했는데요. 김 이사장과 박 전 장관은 감사위원으로도 선임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안규리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17년 사회공헌 활동을 한 공로로 삼성그룹의 특수관계법인인 호암재단이 주는 상을 받은 이력이 문제가 됐는데요. 삼성전자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보수 이외 대가를 받아서 독립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 사회이사로 재선임된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 어떤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던 겁니까? 네, 일단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의 경우에는 역시 삼성전자의 특수관계법인인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라는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박 전 장관은 2016년에서 17년 삼성전자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이사회에 반대 의견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오너와 뇌물죄 공여 혐의가 인정된 장충기 전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었고요. 예. 앞서 노동부 장관 재직 시절에는 국회에서 반도체 노동자 사망 사건이 삼성과 상관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아무래도 독립성이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인사 모두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삼성의 현재 6명의 사회이사 가운데 IT 분야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박병국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와 김종욱 키스위 모바일 회장 이 정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사회이사 논란에도 국민연금은 찬성 의견을 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한 10%가량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단일 기간으로는 최대 주주입니다. 다른 국내 연기금도 사회이사 선임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겠다라고 공시를 냈는데요. 또 논란이 있는 안건을 판단할 때 통과해야 되는 기구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로 이런 결정을 내려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재벌 거수기 역할을 하던 그런 시대, 그때와 다른 바가 없다. 삼성그룹 또는 삼성전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잣대가 지금 달리 가고 있다. 국민연금이 거대 자본에 대한 독립성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의문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회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데요. 네. 얼마 전에 검찰이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압수수색을 벌여서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사회이사 재선임의 건,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5가지 안건 모두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자,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최대 위기를 맞은 만큼 그래서 주가 하락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주주들의 항의는 없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주 총장의 혼란이 우려될 만큼 주주들이 항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일부 주주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 동의를 하면서 예상보다 수월하게 신속하게 주총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이주영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그 호텔신라 사장이 그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 마약류인 수면 마취제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한 언론 매체에서 강남구 청담동의 모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강남경찰서가 의혹이 불거진 성형외과의 조사에 나선 상태인데요. 호텔신라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